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직책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싸워요. 서로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 말고 정말 청년들이 직접 좀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소개요? 정말 안 해본 지 오래됐네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023년 5월에 태일연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된 전연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정치 쪽에서 선거 전략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었고 비서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었고 NPO 단체에서 대변인도 맡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보통 정치권에서 좀 오래 활동하다가 이번에 공익사업을 좀 알차게 해보고 싶어갖고 연구재단 이사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ESTJ입니다. ESTJ. 네, 친구들한테 제일 인기 없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태일연구재단은 어떤 곳인지. 원래는 이제 전신 단체는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이에요. 저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면 보통 연구재단보다는 전에 있었던 세바청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단체 또한 공익실현 위해서 설립됐던 단체인데, 이번 총회 때, 5월 총회 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서, 보통 이제 연구재단하고 학회라고 하면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신 교수분들이 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도 충분히 연구 윤리나 연구 과정 같은 걸 배우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연구할 의지만 있다면은 학회나 논문 같은 걸 충분히 제작하고 실릴 수도 있고 공익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연구재단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근데 총회 때 연구재단으로 이제 바꾸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문화재단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연구재단으로서의 실적을 쌓고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중에서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예술인을 한정을 해서 전시회 같은 거 좀 열어주고 그 장학사업도 알차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제도상으로 일정 수입 이상 벌어들이게 되면은 그 기초생활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항상 사시는 분들이라, 예술 분야가 특히나 돈도 많이 드는 분야라서 그쪽에 재능이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썩히게 되면 본인에게도 손해지만은 이제 사회 발전에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년쯤에는 문화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 지금 법적으로는 산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정하기로는 연구재단이 이제 학술 관련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맡고 세바청은 실무를 맡기자라는 게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8월 말에 합병해서 하자라는 게 결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오늘 인터뷰하고 관련 얘기가 끝나면은 합병해산 처리를 하러 이제 구청에 갈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최초에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면 처음 정치권에 들어간 이야기를 풀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정치 입문한 계기가 좀 웃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을 해서 남들보다 1년 일찍 졸업을 해서 시간이 1년이 비었어요. 대학교를 바로 입학하지 않고 1년을 비어나가지고 그때 할 게 없었어요. 심심해서.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6월 9일 2022년 8시쯤이었죠. 오후 8시쯤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시 의원이 되셨는데 국민의당에 계셨던 김규남이라고 하고 지역위원장이셨는데, 그분하고 마팔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게시물이 당원을 모집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서,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정치에 관한 것도 관심이 없었고, 그때 꿈은 그냥 법학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였고, 단순하게 법무팀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기업의 법무팀에. 근데 정치도 법하고 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근데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렇게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니 형님 보시면 정말 죄송하지만은 지금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분이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도 거기 당의 당대표로 있고, 김규남 서울시 송파구합 위원장, 그분도 나이는 어리신데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었어요. 공기업에서 직책을 맡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 나이.
배울 게 많겠다 싶어서 처음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까지 네 당이 줄을 이끌고 있었는데 가장 청년들의 참여율이 높은 당이 국민의당이었어요. 어떤 컨텐츠를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구조였고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 그래서 그 당에서 이제 청년층 당원으로 청소년 위원장도 있었고 유세단장도 맡았었고 했는데 당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 없어지고 나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 봤자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청년 수도 많고 좀 드셉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많고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청소년 위원장, 대학생 위원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직책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싸워요. 서로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 말고 정말 청년들이 직접 좀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그 직책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게 정치인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청년 정치에 눈길을 돌린 이유가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서로 네거티브하고 구태 정치해서 청년들한테 눈길을 돌린 건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문성 있는 청년 정치인들 양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전현직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느냐 이 청년 정치라는 그런 논의를 나눈 다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청년 정치 참여 진행위원회고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목소리 내고 해도 사실 정치권 이미 굳어져 온 그 정치 시스템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국회의원분들 뭐 검사하셨다가 판사하셨다가 그 일반적인 사람하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게 다반사인데 과연 특별한 경력하고 전문성이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누가 들어도 답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바꾸고 싶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혹시 다른 청년 정치인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교류를 마지막으로 한 게 사실 올해 3월이라 지금 정치권보다는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있어서 뭐 청년 단체끼리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라는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사실 대부분 불발됐어요. 왜 여러 단체들이 그렇듯이 사실 어떤 단체들은 대표직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대표가 돼서 그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그리고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좀 지겨워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망하는 단체도 꽤 많아서 그래서 교류를 시도해봤지만 사실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좀 주제가 벗어날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전 분야에서 보면 MZ세대가 이야기도 많고 MZ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성격이 형성될 시기에 만났던 사람들이 60, 70대예요. 꼰대 중에 꼰대죠. 성격은. MZ세대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국가를 이끄는 지도부인 사람들, 정치권을 이끄는 국회의원들, 뭐 정부직 공무원들, 기업의 총수, 관리직 모두 다 MZ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좋게 볼 수도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 니네가 주류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네가 이 위치에 올라올 테니까 그 문화를 다져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반대예요. SNL에서 나왔듯이 그 맑은 눈의 광인 저는 그런 거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가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편하게 일해봤자 어차피 윗사람들은 안 좋게 봐서 본인 손해라는 거 딱 그것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거 우리 요새 뭐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내 권리도 지키고 워라밸도 지키고 싶고 할 텐데 처음 신입으로 들어갔으면은 그 일 배워야 되고 이 사람들 얘기 따르면서 거기 맞춰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워라밸 챙기고 싶으면 한 팀장 되라. 그런 워라밸 챙길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팀장급이 되면은 워라밸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업무는 많아지겠죠. 지금 MZ세대 자체를 관통하는 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이 청년들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어른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요새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설립된다는 거. 맞아,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대학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직업이 의사만 있고 교수만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수많은 직업이 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고 사회적 명예를 따올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많은데, 물론 이제 대학을 좋게 가면은 한 가지 지표는 생겨요. 얘가 남들 다 하기 싫은 공부를 똑같은 시간에 들여서 했는데 얘는 좀 더 인내심이 있고 끈기는 있고 열정은 있었다라는 걸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이제 20년 태어나고 20년 지나면 그 뒤에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학업에 미친 듯이 몰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부모들이 잘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들의 입장은 또 이래요. 내 자식은 내 말도 안 듣고 다른 집 자식은 뭐 이화여대를 갔다 서울대를 갔다 하면 내 자식은 저 한성대거든요. 한성대 갔다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자랑거리가 안 되죠. 자꾸 신경 쓰이죠.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내 자식도 잘났는데 저 자식보다 못하다. 이 머릿속에 자꾸 그 생각이 드니까 아이를 달달 보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저희 부모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학업은 중요하다. 그게 그 지표가 되니까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두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은 충분히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아 나가고, 저처럼 재단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사회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정치에도 그렇고 너무 학업하고 취직하는 데 관심을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없어지고 당연히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항상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려놔도 충분히 자기 먹고 살 길 찾아서 돈 많이 벌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가끔씩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에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몰두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이 돼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갖고 도피처를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그냥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고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면 공부를 좀 뒷전으로 두더라도 하루 왼종일 여기에 몰두해갖고 내가 살 길을 찾아 나가겠다 할 정도가 되면 충분히 그 분야에서 대학 문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여기까지고 인터뷰 마무리해드립니다. 네네.